네, 안녕하세요. 로고스학원에서 통합사회 수업 맡고 있는 강사 최성주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이런 학력, 양력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고 지금 현재는 대성마이맥이라는 인강 사이트에서 통합사회 전문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학원들에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부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제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정교육과정 세대를 맞은 학부모님들께서는 통합사회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난리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변화가 도대체 우리 아이 세대부터 있는 건지 그거 말씀드리고 각각 내신통사랑 수능통사의 대비 방법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커리큘럼 및 강의 홍보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사회라는 과목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름이 통합사회잖아요. 네, 말 그대로 통합된 사회가 맞습니다. 보시면 원래 사회 과목에는 계열 분류가 있거든요. 일반 사회 계열의 사회 과목이랑 지리 계열이랑 윤리 계열, 역사 계열의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는 예를 들면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거고 지리 계열의 과목에는 세계지리, 한국지리, 그다음에 윤리에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계열의 과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이 조금씩 다 담겨 있는 과목이 바로 통합사회라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역사에는 괄호를 쳐놨는데 역사에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통합사회 안에는 역사 내용은 사실 엄청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사라든지 동아시아사는 비중이 거의 극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합사회 교과서의 목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사 2, 제1단원이 인권보장과 헌법 단원인데 그 내용을 사실 들여다보면 정치, 법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회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는 자연과 환경이 있잖아요. 이건 알고 보면 원래 우리 아이들이 세계지리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를 목차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2022 개정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지금까지 통합사회는 원래 내신 과목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동안 쭉 배우는 시험 치는 내신 과목인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세대부터는 통사를 2번 만나게 되죠. 예전이랑 똑같이 고1 내신 과목으로 한번 공부를 하게 되고 3학년 올라가서 수능 과목으로 다시 한번 통사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과목이다 라는 것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필수라고 써놨는데 원래 지금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2개의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능을 치르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우리 아이들부터는 내가 좋건 싫건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수험생이나 누구나 과학,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무조건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필수 과목이다라는 거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 보시면 교과서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통합사회 교과서는 지금까지는 한 권이었어요. 한 권 안에 총 9개의 단원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세대부터는 교과서를 2권을 받게 돼요. 그래서 통사 1 교과서, 통사 2 교과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목차도 여기 5개, 여기 5개 해서 총 10개의 단원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럼 과목 단원이 전체 9에서 10으로 늘어났으니까 내용이 많이 늘어났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내용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목차의 제목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약간의 순서상의 변동만 있을 뿐 여기에 있던 제목들이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가 바뀌면서 예전 통사의 내용이랑 크게 바뀌게 된 점은 없어요. 물론 조금 추가된 내용, 약간 심화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조금 덧붙여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가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과목을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컨텐츠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자료, 뭐 그런 옛날 기출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을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 9개 복차에서 총 10개 복차로 늘어났잖아요. 한 단어는 아예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1단원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2개로 그냥 쪼개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 단원인 거를 2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요 단어는 내용이 거의 한쪽 한 페이지 분량밖에 안 될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얘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변화가 있는 거냐?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사실상 이렇게 내용상의 변화는 적고 문제 유형 상의 변화가 훨씬 크다라는 걸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수능 통사의 특징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변화긴 변화인데 사실 변화가 아니에요. 똑같이 유지된 점입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단위수라고 과목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또 학점제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우리 그 문서 준 거에 필수 이수 학점이라고 과목마다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뭐 국어도 8학점, 수학도 8학점, 뭐 영어 8학점, 한국사 6학점, 사회 8학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갖는 의미를 어머니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과목마다 학점이 다른데 이렇게 학점이 서로 같은 과목들은 우리 아이의 내신 총 등급을 산출할 때 반영되는 비율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8888이니까 사회에도 총 등급 산출할 때 국어나 수학만큼의 비중을 똑같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수학이 너무 약해요.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은 너무 어려워하고 빨리빨리 점수도 잘 안 올라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래 난 여기서 자꾸만 총 등급을 깎아 먹으니 차라리 내가 단기간에 점수를 빡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노력으로 커버 가능한 사회에서 항상 1등급을 놓치지 않고 무조건 맨날 1등급 받아서 수학에서 깎여 나가는 등급을 얘로 보충하자 이렇게 전략으로 쓰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옛날에 중학생 때처럼 사회는 뭐 비주어 과목이지 안 중요하지 벼락치기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사회 시험에 철저히 대비한 친구들에 비해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내신 총 등급에 다른 놈들이랑 똑같이 반영이 되니 얘 때문에 내신 총 등급이 확 깎여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점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내신 통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과목의 특징이 바로 세분화 및 전문화인데 우리가 아까 목차를 한번 살펴봤죠. 목차 보면 예를 들어서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어는 지리, 세계지리 내용이고요. 문화 다양성은 사회문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지리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 경제는 경제 내용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 통사를 어떻게 수업을 하시냐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통합사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가 전공한 과목만 계속 몇십 년 동안 수업을 몇십 년? 한 20년 정도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교육과 중에서도 계열이 나뉘어요. 역사교육과도 있고 일반 사회교육과도 있고 지리교육과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리교육과를 나온 지리 전공쌤이야. 그러면 평생 지리,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런 수업만 하셨던 거죠. 근데 2018년도부터 통합사회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통합사회 수업하세요 라고 하니 뭐야 나는 지리쌤인데 통사에는 지리 내용 조금 있고 사회문화도 있고 정치도 있고 법도 있고 경제도 있고 심지어 윤리까지 있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리만 가르쳤던 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니까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통합사회는 거의 무조건 팀티칭으로 수업을 1년 동안 진행을 하십니다. 뭔 소리냐 하면 우리 학생이 일주일에 3번 통합사회 수업이 들었으면 그 중에 한 번은 지리쌤이 들어오시고요. 그 중에 한 번은
일반 사회쌤이 들어오시고 마지막 한 번은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 윤리 담당하시는 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가르치는 쌤이 최소 2명에서 학교에 따라 3명까지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 뭐 그렇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문제가 쭈르륵 연쇄적으로 발생을 해요. 보시면 시험의 난이도 말씀드리면서 그냥 한 방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팀 특징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주요 학교들 내신 기출 문제인데요. 요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통사 교과서 안에는 없는 한국지리 내용들이고 이건 통사 교과서 안에 없는 우리 고2, 고3 학생들이 공부하는 원사탐 세계지리 내용이에요. 이거는 고3 경제 문제고요. 이건 고3 윤리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고3 한국지리 내용, 이거 고3 사회문화 과목 내용, 이거는 우리 아이들부터는 통사 안에도 내용이 들어왔지만 지금까지는 원래 고3에만 있던 경제 체제 문제고 이거는 수능 킬러, 사회문화 킬러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고3 원사탐 내용들을 출제를 하게 됩니다. 실제 학교 시험에서. 왜 그러냐? 팀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평생 지리만 가르쳤어? 근데 통사 수업 들어갔더니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지리 내용이 너무 적고 얕아요. 근데 나는 1년 내내 어쨌든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되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 변별, 등급도 갈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적으니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쌤들은 자기가 원래 2학년, 3학년에서 가르쳤던 원사탐 수업 내용을 프린트로 만들어서 1학년 수업에 들어가세요. 그럼 우리 1학년 친구들이 프린트로 통사 교과서 외에 밖에 있는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가르쳤으니 당연히 내신 시험에도 출제를 하시겠죠. 그러니까는 윤리쌤은 막 고3 윤리 내용 출제하시고 그 다음에 지리쌤은 막 고3 세계지리 내용 출제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요거는 제가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요즘 이제 엄마들은 혹은 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말 뭐 제가 막 서칭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통합사회, 네이버, 띡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막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커뮤니티 글이 뜨더라고요. 바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눌러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통합사회 1학기 때는 제법 잘 봤는데 2학기 중간 때 받아보지도 못한 점수를 받았대요. 5등급 밑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해요. 아이 말로는 문제집 2권을 열심히 하는 친구죠, 상당히. 문제집 2권을 모르는 문제가 없이 다 맞게 풀었대요. 시험도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했는데 보니까 채점해 보니 바닥이고 울고 하는데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시험에서는 원사탐, 고3 수능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고1 시중 문제집, 통합사회 문제집 사서 풀어봤자 거기서 안 나옵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낮은 난이도의 기본 문제들이 여기 문제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킬러 변별력 문항은 죄다 요런 데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중 문제집, 통사 문제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대비가 불가능하니 고등학생 때부터는 통합사회, 사회인데도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어머니들이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통합사회를 학원에서 수업을 연다고? 근데 애들이 듣는다고? 사회를 학원을 다녀야 돼? 왜 이런 일이 고등학교 때는 벌어지는 거지? 이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고3 내용을 시험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막 고3 교과서를 지리 문제집사, 뭐 사회문화 문제집사, 정치와 법 문제집사 해가지고 그거 다 푸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골라서 연습시켜 주는 게 바로 학원과 이제 모임당 강의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딱 필요한 부분만 고3 내용을 가지고 와서 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완벽한 1등급 만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내신 통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뭐 이거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남겨주는 후기인데 뭐 제 자랑이니까 살짝 보여드리고 자 그럼 내신 대비는 딱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들 시간이 많죠.
그리고 개정 교과서가 생기면서 약간의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은 겨울 방학 때 일단 통사를 무조건 한 바퀴를 돌리면 제일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한 바퀴 돌려야 돼요? 뭐 굳이 돌려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개학해가지고 3월에 가서 통사 공부를 하려고 치면 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기본 통사 기본 내용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연결돼서 시험에 출제되는 고3 문제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스스로 아이가 알아서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애초에. 그 다음에 거기랑 더불어서 아예 이제 고3 내용이랑도 좀 상관없는 그냥 학교쌤이 알려주고 싶은 거, 심지어 어떤 학교는 시사, 상식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따로 알려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신 때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3월 시험 기간에 가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런 어려운 변별력 문항까지 완벽히 연습을 충분히 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겨울 방학 때 한 바퀴를 쭉 돌려놓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필수 고3 연계 개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제 수업에서는 그냥 아예 한 번에 이렇게 쭉 묶어서 한 번에 한 수업에서 다 어차피 다루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리고 나면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뭐 있냐면, 이 통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리고 같은 학교라고 쳐도 작년의 시험 범위랑 올해의 시험 범위랑 또 다르게 됩니다. 왜냐? 그쵸. 팀 티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작년이랑 선생님이 바뀌었으면 또 그 선생님마다 따로 가져와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학교는 요번에 1, 4, 7 단원이 시험 범위라고 치면 다른 학교는 팀 티칭 하니까 2, 3, 5 단원이 막 시험 범위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어디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겨울방학 때 싹 다 돌려놓는 게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고, 이제 학교에 가시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야겠죠. 왜냐하면 통사 특성상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가져와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성수쌤이랑 공부했어 라고 해서 여기서 또 멍 때리고 있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학교 쌤이 뭐를 더 가르치시는지 열심히 팔로우업을 해서 추가 특별한 유인물이 있다면 그것도 열심히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직전에 쭉 총정리하고 문제 풀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내신 대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은 요거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022 개정 수능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과서 내용 자체가 크게 변한 게 아니라 출제 유형이 변했다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통합사회 수능을 처음으로 치러야 하는 세대이다 보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통사는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 낼 거다라고 그 예시문항을 올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시문항을 저는 당연히 이제 꼼꼼히 다 봤는데, 이건 결론이에요. 쭉 정리를 해보니 이런 유형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완전융합형 문제인데, 사실 지금까지 고1 통사 모의고사건 학교 내신 이건 이런 유형은 한 번도 없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교과서 목차를 봤을 때 경제 단원도 있고 뭐 법 단원도 있고 지리 단원도 있고 이렇게 단원이 다 달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학교가 이번에 뭐 2단원이 시험범위야. 근데 2단원이 지리 내용이야.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지리 내용만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의고사도 그랬었고, 근데 이 예시문항을 보니 볼게요. 여기에는 쭉 지리 파트, 지리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선지도 다 지리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3, 4, 5번부터 뜬금없이 지리가 아니라 사회문화 개념을 물어보는 선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리 내용과 연관돼서 물어볼 수 있는 다른 과목, 사회문화 과목의 개념을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한 문제 안에 여러 개의 원사탑 내용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심지어 더 심한데 볼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문제 제시문 꼼꼼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를 줍니다. 그 지도를 보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숫자도 나와요. 숫자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숫자랑 관련돼서 물어보는 선지가 기억권 선지에 나옵니다. 보면 뭐 광역시는 수도권자 비율이 4%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예시 문항 자체는 엄청 쉬워요. 너 눈 떴니? 너 이거 4인지 아닌지 읽을 수 있어? 뭐 4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거는 뭐 구별할 수 있는 선지인데 사실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물어볼 리는 절대 없죠.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낼 거다를 그냥 알려주는 것일 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이 통계자료 분석하는 내용을 수능에서 낼 거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정치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는 당연하고 뭐 사회문화 이런 과목에 사회탐구인데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막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특히 문과 애들은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런 거를 낼 거야를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을 열심히 암기해서는 풀 수가 없고 따로 통계 자료 분석하는 것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낼 거다를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리 내용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갑자기 이것과 관련된 윤리 개념 물어보고 있고 지금으로 치면 뭐 생활과 윤리 내용을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밑에 가서는 또 갑자기 사회문화 과목의 개념을 물어보는 선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는 와 정말로 평가원에서 이름이 통합사회잖아요. 통합사회답게 정말 통합형, 융합형 문제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대비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분과형 문제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타임어택 유형의 문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건 어떻게 되겠다라는 뜻이냐면 개념은 쉬워요. 이 문제에 관련된 사회학적인 개념은 쉬운데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다 알고 있어도 쉽게 못 풀게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시간이 혹은 많이 걸리게끔 아예 문제 자체를 수수께끼처럼 꼬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다 알아도 이 문제 자체를 해석을 못하거나 혹은 이런 문제 앞에서 이거 뭐지? 어떤 방식으로 풀으라는 소리지? 이 문제의 규칙이 뭐지? 이 생각하다가 얼어버리는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법한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사실 이런 타임어택 유형 일부러 문제 유형 자체를 수수께끼처럼 꼬아버리는 이런 유형도 지금 현재 원사탐 과목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아이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행히도 기존 사탐이랑 동일하게 그냥 암기만 성실히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예시 문항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의 결론은 뭔가요? 기본 유형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거 쉬운 문제도 있지만 우리 완전히 킬러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다 낼 수 있어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해요. 저는 사실 통사가 수능 과목이 된다고 했을 때 통사 좀 쉬운데 이걸로 수능을 변별할 수 있나 했는데 예시 문항을 보고 완벽하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엄청 변별이 오히려 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봤더니 통사 안에는 어차피 지리 내용 있지, 경제 내용 있지, 법 내용 있지, 뭐 윤리 내용 있지 등등등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이런 원사탐마다 그 과목마다의 변별력 문항이 있거든요. 킬러 문항, 킬러 유형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원하는 거 다 조합해가지고 여기서 사회문화 킬러 이거 하나 넣자, 경제 킬러 이거 하나 넣자 하면 원하는 만큼 어려운 문제를 막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이 무한대로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 머리가 복잡하죠. 내신은 이렇게 대비해야 되지, 수능은 저렇게 대비해야 되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2학년이나 3학년은 조금 우리한테 먼 얘기죠. 물론 해야 될 거는 정해져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구할 때 해야 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학부에는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2학년 되면은 이때부터 좀 갈려요. 내신 계속 성실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갑자기 나는 정시 파이터 할 거야. 내신 망했어. 난 정시 파이터 선언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가면은 열심히 이제 누구나 뭐 내신이고 수능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너무 먼 얘기예요. 머리가 복잡하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만 신경을 쓰도록 하시죠. 뭐냐 예비9일 겨울방학 때 통사 한 바퀴 쭉 돌려놓는 거 이것만 철저하고 성실히 머릿속에 넣어놔도 내신이고 수능이고 준비하는데 정말로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 이게 사실은 절반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것만 성실히 차곡차곡 해주시면 내신에다가 수능까지 저절로 다 최초 학습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홍보예요. 재홍보는 뭐
1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제 수업은 이제 토요일 날 진행이 될 거고 매일 3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전 범위를 다 싹 다 돌려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관리가 중요하죠.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애가 수업만 듣고 그냥 복습을 안 하면 다 휘발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관리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당일날 테스트를 봐요. 우리 아이가 제대로 들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물어볼 수 있는 당일 테스트 확인하고 클리닉까지 싹 다 해가지고 기가 조치를 합니다. 조교쌤도 있을 거고 저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학원에 오면 우리 아이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숙제 제대로 해왔는지 복습을 제대로 공부 잘 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복습 테스트를 이제 또 말미에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틀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당연히 한 번에 해설을 해주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천차만별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클리닉을 해가지고 질문 받고 오답시켜서 기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우수한 조교진에게도 같이 오픈 카톡을 통해서 상시 언제든지 질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가 이제 문제서가 그 개념서 기본 교재가 있고 문제서가 있는데 겨울방학 특강을 듣는 친구들은 문제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문제까지 제공이 돼요. 이거는 제 현강을 듣는 친구들만 받을 수 있는 자료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안 해왔다든지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당연히 학부모님께 개별 피드백 다 갖고 어떻게든 클리닉을 부르든지 남기든지 해가지고 끝마무리 짓고 완벽히 이해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석을 했으면 영상 같은 건 당연히 영상 복습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이 정도 하면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끝이 벌써 났어요. 그러면 오늘 되게 정말 많은 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머리 아프니까 지금 해야 될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